한국 남자 따위가 뭐가 좋다고 이 난리야? 한국 남자가 볼 게 뭐가 있다고. 여기 스위스의 한 음식점에서 딸과 엄마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두 모녀의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오늘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잠깐만요.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살고 있는 린다라고 합니다. 어릴 때 갑작스런 아빠의 죽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엄마와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가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답니다. 언제나 그리운 저희 아빠는 바쁜 식당일 때문에 건강을 잘 돌보지 못하셨어요. 몸에 이상을 느끼고 병원을 갔을 때는 이미 늦은 상황이었고 가족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조금 일찍 병을 발견했다면 좋았을 텐데 제 생각에 비싼 병원비와 검사비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셨던 것 같아요. 엄마와 아빠는 처음에 아주 작은 음식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규모를 넓혔고 도시 외곽에서 도시의 중심부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입소문도 나게 되면서 우리 레스토랑은 더 유명한 곳으로 소문이 나게 되었죠. 저희 레스토랑은 스위스의 전통 음식으로 유명한 퐁듀 요리와 고기 스튜 메뉴로 유명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쓰러지셨어요. 그때 저는 15살이었고 그냥 아빠가 무리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병원에서 며칠을 입원하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아빠는 위암이었는데 급속도로 전이가 되었고 병을 발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저희 곁을 떠나셨어요. 한동안은 가족 모두 힘든 시간을 보냈죠. 하지만 어린 저와 언니를 돌봐야 했던 엄마는 곧 훌훌 털고 일어나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엄마는 정말 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빠의 죽음을 뒤로하고 두 딸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엄마의 보살핌으로 언니와 저는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을 하고 현재 엄마를 도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식의 소질은 없지만 마케팅과 가게 운영에 소질이 있었던 저와 음식에 소질이 있었던 언니는 레스토랑 운영에서 환상의 콤비로 일을 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들 이해를 하시겠지만 늦게까지 일을 하다 보면 식사를 제때 못할 때가 많아요. 제가 원래 살이 찌는 체질은 아닌데 살이 찌고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빠가 위암 때문에 돌아가신 걸 생각하니 걱정도 되고 몸 관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운동을 즐기지 않았던 저는 무슨 운동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죠. 저는 좀 더 의미 있고 재미있는 운동을 하고 싶었어요. 언니한테도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같이 어떤 운동이 좋을지 생각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와 친한 친구인 조이를 만나게 돼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오랜만에 여유를 느끼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저를 본 조이는 약간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을 꺼냈어요. 린다, 요즘 많이 바쁘다고 너무 몸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너 원래 그렇게 살이 찌지 않았었잖아. 네가 봐도 살찐 것처럼 보이니? 많이 먹는 건 아닌데 자꾸 살이 찌고 몸이 붓는 것 같아. 건강이 안 좋아져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요즘 고민이 많아. 그럼 요즘 내가 하고 있는 운동을 너도 한번 해볼래? 태권도라고 하는 건데 난 시작한 지 2개월 정도 됐어. 살을 빼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태권도는 정말 매력 있는 운동이거든. 태권도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건 알고 있지? 그건 알지. 올림픽 정식 종목이기도 하잖아. 근데 그게 운동이 될까? 난 살도 뺐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의미 있고 재미있는 운동이었으면 좋겠어. 의미 있고 재미있는 운동? 그런 운동이 있을까? 하지만 확실히 태권도가 일반적인 운동보다 의미가 있긴 하지. 저는 조이와 대화를 하다가 태권도에 대한 관심이 생겼어요. 조이는 자신이 다니는 도장에 저를 소개해주고 싶다면서 저의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그렇게 약속을 정하고 조이와 함께 태권도 도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문하기 전에 태권도에 관해 조금은 알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검색을 좀 해보았어요.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도 보았고요. 태권도는 손과 발을 주로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었고 신체를 강하게 하고 심신수련을 통해서 인격을 도모하며 기술 단련으로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호신 무술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태권도의 영상을 보았을 때는 그 절도 있는 동작들에 매료가 되고 말았어요. 너클 놓고 영상을 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런 운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지 건강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긴 했어요. 드디어 조이와 약속한 날이 왔고 같이 태권도 도장으로 갔습니다. 도장으로 들어가니 어린 친구들이 수업을 하고 있었고 저는 상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대장으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있었는데 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관장님 부부가 운영하는 곳이었고 두 분 모두 태권도 도복을 입고 저를 맞이해 주셨는데 아내분이 도복을 입은 모습이 왠지 멋져 보였어요. 저는 조이의 소개로 관장님과 인사를 나누고 저의 몸 상태를 말씀드리고 어떻게 운동을 해야 할지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태권도에 대해서 잘 몰랐었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사람이 많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의외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배우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태권도는 다른 운동과는 다르게 시작할 때 인사하고 끝날 때 인사하는 상대방에게 예를 갖춘 운동이었죠. 한국 분들에게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태권도가 유도와 비슷한 도복이길래 비슷한 운동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운동이더라고요. 도장의 한쪽 벽에는 태권도의 5대 정신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는데 기본 정신을 알고 실천해야 한다는 문구도 적혀 있었어요. 5가지의 정신을 요약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어른을 공경하고 서로 양보하며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한다. 겸손하고 정의감이 충만하도록 한다. 남을 비방하거나 모욕하지 않는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아야 하고 그릇된 일을 했다면 즉시 시정한다. 끈질긴 인내력을 가져야 하고 검소하고 절제하는 생활을 한다.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사실 몸을 단련하는 것보다 정신 단련의 운동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첫날은 도장을 둘러보고 설명 듣고 도복을 받았고 다음 날부터 시작하기로 했답니다. 인사를 하고 도장을 나서는데 관장님과 비슷하게 생긴 남자가 들어오더라고요. 조이는 그분이 관장님의 동생이라고 했어요. 그분은 여기 사는 건 아니고 한국에서 사시는데 잠시 휴가차 오신 거라고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다음 날 저는 도장으로 갔고 약간의 긴장을 하고 있었죠. 관장님과 동생분에게 인사를 하고 도복을 갈아입었어요. 동생분이 제가 띠를 매는 것을 도와주셨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관장님의 동생분은 제 이상형도 아니었고 저는 동양인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제가 동양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가 저희 레스토랑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식사를 하러 오면 그날은 가게가 너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례한 건 기본이고 음식을 무료로 요구하기도 하고 화장실에 휴지를 통째로 가져간 적도 있거든요. 시끄럽게 떠들고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불량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동양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외모부터가 일단 다른 걸 느꼈어요. 중국인은 작은 키와 왜소한 체격에 까무잡잡한 피부와 뭔가 더러운 느낌이 들었다면 관장님과 관장님 동생분은 건강미가 넘치는 매끈한 피부였고 유럽 남자들보다 키가 더 컸고 어깨도 넓었으며 부티나는 얼굴이었어요. 그런 남자가 제 곁으로 가까이 와서 띠를 매주는데 안 설레일 수가 있나요? 얼떨떨한 상태로 첫날 훈련은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 동생분이 시원한 음료수를 건네주셔서 우리는 사적인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정훈이었고 관장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막내 동생이라고 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관장님인 큰 형이 아버지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아버지처럼 엄하고 무서웠지만 성인이 된 지금은 누구보다 큰 힘이 되어주는 형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정훈 씨가 저처럼 어릴 때 아버지를 잃었다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고 뭔가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다는 생각에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정훈 씨는 한국에서 제법 큰 태권도 도장을 하고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서 스위스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는 형인 관장님의 생일을 챙길 겸 잠시 와 있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훈 씨가 계속 스위스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을 들으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운동을 마치고 땀을 뻘뻘 흘리는 제 모습이 갑자기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일어나려고 하는데 제가 벌컥벌컥 마신 음료수의 빈 컵을 보더니 더 따라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제가 마신 그 음료수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었는데 상큼하면서 정말 맛있더라고요. 저는 어디 파는 거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건 파는 것이 아니고 한국의 어머니께서 만들어서 보내주신 매실액기스라고 했어요. 한국에서는 더운 여름에 음료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설탕 대신 음식에 넣어서 먹기도 하고 피로 회복에도 좋고 소화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서 한국의 가정집에는 대부분 상비약처럼 구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어쨌든 저는 정훈 씨의 배웅을 받으면서 맛있는 매실 음료도 먹고 도장을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시간을 낼 수가 없어서 이틀에 한 번씩 도장을 갔는데 이날은 정훈 씨가 없었어요. 관장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저의 띠는 흰색인데 조이의 띠는 노란색인 거예요. 궁금해서 관장님께 물어보았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와, 정말 예리하신데요? 태권도는 수련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을 달리하는데 기술의 정도와 수련 기간, 지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위계에 따라서 유급자의 색깔띠, 유품자의 품띠, 유단자의 검은띠로 구분이 되죠. 띠의 색깔이 바뀌어 간다는 것은 수련생의 몸놀림과 마음이 점차 일치되어 가고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하게 되는 거랍니다. 저는 관장님의 말씀을 듣고 검은띠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막연한 목표가 생겼어요. 사실 첫날 수업을 듣고 긴장한 탓도 있었지만 밤에 몸 여기저기가 아프더라고요. 은근히 운동이 많이 되고 쓰지 않던 근육을 쓰면서 몸살이 왔었거든요. 수업을 마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관장님, 사모님께서 뭔가가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어제 도련님이 말씀해 주시던데 매실음료를 너무 잘 드신다고 하시던데요. 한 병 챙겨드릴 테니까 댁에 가셔서 드세요. 레스토랑 운영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음식에 넣어서 요리해도 아주 좋답니다. 저는 몇 번 보지도 못한 낯선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모습이 조금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관장님 부부는 저뿐만이 아니라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적이었고 쿠키를 굽거나 음식을 넉넉하게 해서 같이 나눠 먹곤 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겪어보지 못한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서 따뜻한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태권도를 배우고 약 2주 정도가 지났을 때 몸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살이 드라마틱하게 빠진 건 아니지만 발차기를 통한 복근 사용으로 뱃살이 조금씩 빠졌고 전신을 사용하는 유산소 운동이다 보니 체력이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삐뚤어진 저의 체형이 바로 잡히면서 교정 효과도 있었어요. 이렇게 좋을 줄 알았으면 진작에 할 걸 후회가 되더라고요. 도장에 다니면서 관장님 부부와 정훈 씨와 많이 가까워졌고 서로 개인적인 시간을 갖기도 했는데요.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관장님 댁에서 밥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사모님의 음식 솜씨가 좋은 건 알았지만 집에서 해주신 음식은 정말 최고였어요. 음식의 가짓수가 10가지가 넘었고 한식으로 유명한 비빔밥과 고추장 불고기가 메인 메뉴였어요. 한국이었다면 더 좋은 재료로 비빔밥을 했을 텐데 여기서는 나물 종류를 많이 구할 수가 없어서 맛이 별로 없다면서 그래도 많이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죠.
제가 직접 요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음식을 만든다는 게 얼마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비빔밥도 맛있었지만 고추장 불고기가 정말 저의 입맛을 사로잡았는데요. 매콤하면서 달콤한 양념이 정말 맛있었어요. 사모님은 집에서 만드는 음식의 대부분 양념에는 매실액기스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면서 주셨던 매실을 다 먹으면 또 주시겠다고 하셨죠. 관장님 부부와 정훈 씨와 식사를 하면서 정훈 씨와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우리는 통하는 부분이 많았고 비슷한 점도 많았죠. 무엇보다 듬직하고 사람을 참 잘 챙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습도 보기 좋았고요. 다정했던 아빠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아빠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정훈 씨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한국의 음식을 많이 접하게 되고 같이 한국 드라마도 보면서 어느새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친근한 나라가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자주 같이 모이는 자리를 가졌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로 발전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정훈 씨는 이제 한국에 가야 하는 날이 다 되어갔고 우리는 어떻게 좋은 인연을 이어나갈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일단 정훈 씨는 한국으로 갔고 저는 우리 사이를 엄마에게 이야기해야 했어요. 저는 정훈 씨와 미래를 함께 하고 싶을 정도로 좋아졌고 관장님 부부도 저에게 가족처럼 너무 잘 대해주셨거든요. 하루는 마음을 먹고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가졌어요.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아빠처럼 따뜻한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정말이니? 좋은 사람이 생겼다니 엄마도 기쁜데? 어떤 사람인지 말해줄래? 엄마, 그 사람은 스위스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한국이니? 그래서 한국에 가서 살겠다는 거야? 엄마 생각에는 만난 지 얼마 안 됐으면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상했던 대로 엄마는 쉽게 허락해주지 않으셨어요. 너무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하기로 했죠. 그렇게 2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고 정훈 씨가 스위스로 잠깐 시간을 내서 들어왔어요. 엄마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따로 자리를 만들어서 만나는 것보다는 저희 레스토랑으로 와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에게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손님 준비에 여념이 없었고 엄마는 홀 정리를 하고 계셨어요. 오픈하는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 2명이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술을 요구했고 험악한 말을 하면서 엄마와 언니를 긴장하게 했어요. 음식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면서 테이블을 팔로 탁탁 치며 레스토랑 분위기를 순식간에 싸하게 만들었죠. 때마침 엄마에게 인사를 오려던 정훈 씨와 관장님이 우리 레스토랑으로 들어왔고 이 상황을 눈치챈 정훈 씨는 예의를 갖추고 그 손님들에게 가서 정중하게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더 날뛰며 행패를 부렸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던 정훈 씨와 관장님은 그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레스토랑 밖으로 유도를 했어요. 행패를 부리던 2 남자는 정훈 씨의 힘에 이끌려 나가게 되자 겁을 먹더니 그대로 도망을 쳤어요. 엄마와 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정훈 씨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훈 씨의 존재를 몰랐던 엄마는 정훈 씨와 관장님을 끌고 들어와서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나서서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이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분이에요. 오늘 엄마에게 인사를 하고 싶다고 여기를 온 거고요. 엄마는 많이 놀란 모습으로 한참 아무 말도 못 하셨어요. 그래요, 어서 앉아요. 일단 차를 한잔 할까요? 그렇게 우리는 한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생각보다 엄마는 정훈 씨가 마음에 드는 눈치였어요. 예의가 바르고 싹싹하고 체격도 좋았던 정훈 씨가 당연히 마음에 드셨겠죠. 사실 음식점을 엄마와 저 언니가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오늘처럼 험상궂은 남자 손님들이 오면
우리는 언제나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처럼 정훈 씨가 우리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엄마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정훈 씨와 관장님은 집으로 돌아갔고 엄마는 저를 보더니 그 청년이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제가 한국으로 가버릴까봐 걱정이 된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사실 정훈 씨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훈 씨가 스위스에서 자리를 잡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긴 했지만 한국에 어머니가 홀로 계시니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날 저녁 정훈 씨와 저는 결혼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를 오랫동안 나누었고 결혼을 하면 일단 한국에서 지내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스위스로 와서 살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의 입장을 이해해주는 정훈 씨가 너무 고마웠고 이번에 한국으로 같이 가서 정훈 씨의 어머니를 만나 인사를 드리기로 했죠. 그날 밤에 엄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난 한국 남자라고 해서 키도 작고 왜소한 동양인일 줄 알았어. 엄마가 너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정훈 군 정도라면 충분히 너를 지켜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았고 우리는 다음 주에 한국에 계시는 정훈 씨의 어머니를 뵙기 위해 한국으로 떠난답니다. 저와 정훈 씨의 행복한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한국으로 가게 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너무나 설레이고 기쁘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위스에 살고 있는 린다 씨의 한국 남자와의 러브 스토리를 들려드렸는데요. 태권도로 인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까지 맺게 되셨다니 듣는 내내 흐뭇했답니다. 한국에 오셔서 행복한 날들 보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미연이의 공감 튜브였습니다.